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금요일장인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1960선대까지 장중에 올라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선물 또한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한 매수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선전이 오늘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에서 애플과의 특허 소송 최종 심리가 진행 중인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틀간 내렸었던 코스닥은 장중에는 1% 정도 오르다가 다시 약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코스피는 현재 1957포인트로 0.4% 정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또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를 시작으로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EU 정상회의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까지 여러 가지 주요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로가 될 수 있는 다음 주 전반까지 오늘 오후장 파워업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장초반 1950선을 상회해 이후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오전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상승폭을 늘려 196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38%의 오름세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195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30억 원, 외국인이 1,04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1,352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이틀째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소폭의 오름세로 반등에 성공하며 장출발했지만 장초반 이내 하락 반전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현재는 0.55%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48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53억 원, 기관이 139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114억 원의 매수 위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수에 상승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의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유로화의 하락에 따른 지지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된 모습인데요. 현재는 0.05%의 약세 흐름 50전 내리면서 1,082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2%가 넘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미국 특허 소송 1심 최종심에서 이 배상액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148만 5천 원의 현재가 기록 중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1% 이상의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2.38%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28만 7천 원에 기아차 역시 1.79%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6만 400원에 장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약 보합권, SK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현재 3% 이상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강보합권, 반면 신한지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1.50%의 오름세 보이면서 27,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CJ 오쇼핑 역시 1.53%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2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과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 반면 GS홈쇼핑은 1% 이상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14만 1,2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인터플렉스가 3%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CJ는 5%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67,3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IT주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2.13%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148만 5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LG이노텍 역시 2%대의 강세 보이면서 86,40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4%에 가까운 오름세가 포착되면서 현재 25,80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국내 철강주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1.81%의 오름세 보이면서 33만 7,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동국제강 역시 2% 이상의 오름세가, 세아베스틸 역시 2.57%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27,95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테마주와 안철수 테마주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문재인 테마주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른손이 5%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4,465원에 우리들대학 역시 3%에 가까운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서희건설 역시 4%에 가까운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동반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랩이 6.29%의 강세 흐름 보이며 47,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솔고바이오와 오늘과내일 역시 4%대의 강세, 써니전자 역시 2.44%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1,47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박근혜 테마주는 오늘 급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가 3%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5,0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보령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 역시 2% 이상의 내림세가, 신우와 서한 이지까지 모두 1%대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 SNS 주가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과 내일은 4%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오는 6%대의 강세 포착되면서 2,285원에 가비아와 SK컴즈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조정을 받아왔던 게임주 주가가 오늘은 동반 오름세가 나타나는가 싶었는데요. 현재는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컴투스가 2%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며 45,9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반면 애쉬소프트는 강보합권, 인포피아가 1%대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해킹 사고로 인해 전자결제 주가가 동반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7%대의 급락세 보이면서 11,075원에 거래 중이고요. 다날 역시 7%대의 급락세, 한국사이버결제 현재 8.37%의 급락세 보이면서 1,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외에 KG모빌리언스 역시 4%대의 내림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한 모잠비크가 가스전에서 약 1억 3천만 톤의 첨제가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이 이어갔는데요.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4%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현재 75,5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슈넬 생명과학이 KN텍코리아에게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나타내면서 775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금성테크가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늘려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과 추천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역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예. 삼성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역시 삼성전자의 좋은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4분기 영업이익도 8조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애플과의 스마트폰 그 지배력 격차가 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 3억대 정도의 그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애플은 약 2억대 미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고요.
모바일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같이 수직 계열화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성장 속도도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PBR도 1.7배 수준, PER도 9배 수준으로 아직은 좀 더 성장성에 눈을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구간대로 좀 보여지고요. 애플이 계속해서 어닝 컨센서스가 하향이 지속된과 반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삼성전자 경우는 목표 가격은 짧게 155만 원이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 가격은 140만 원. 매수 가격은 오늘 아까 추천드리려고 했을 때 가격대가 사실 140만 원대 초반대였는데 벌써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에 대응을 하셔도 155만 원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실적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그런데 오늘의 추천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더라고요. 삼성전자와 같이 스마트폰에 모바일에 들어가게 되는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또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SK 하이닉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기대감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4분기에는 2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 등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향 스마트폰 업체들의 수요 증가가 눈에 띄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이닉스의 주가 향상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어지고요. 오늘 금일 창고 외국인 창고에서는 JP모간의 매수 창고 상위도 좀 잡히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현재 매수 가격은 한 27,000원 정도 적당해 보이는데요. 목표 가격은 27,000원 정도 대응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괜찮다 하셨는데요. 자막이 조금 잘못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 가격이 27,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매수 가격은 26,300원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ECB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에서 0.75%로 0.25%포인트 내린 뒤 5개월째 금리 동결 기조를 지켰습니다. 또한 올해와 내년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각각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0.3%로 크게 낮췄으며 2014년에는 1.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38만 건을 밑돌며 3주째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10월 허리케인 샌디의 충격으로 휘청였던 고용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미국 특허 소송 1심 최종심에서 루시고 담당 판사가 이달 중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특허 침해 소송에서 고 판사는 사안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다며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현재 시장 상황 짧게 읊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5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현재 0.8%로 48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보다는 낙폭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전략 모두 세워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김동섭 이사님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욕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와 그리고 재정 절벽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상승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미국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만 5천 건이 감소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번 샌디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늘어나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됐던 부분이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샌디의 영향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밤에 있는 그 실업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8%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7%대로 진입하는지를 지난번에 7.9%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7%대를 유지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는 실업률이 10%를 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내년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좀 더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나 인플레이션 역시 하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추가적 경기 부양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유로존은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하면서 독일이나 프랑스들은 얼마 전 고점들을 다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3분기 성장률 0.1%로 예상치보다 좀 많이 하회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금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정절벽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 재정절벽 뉴스가 어쩌면 잘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들이 하나하나 보이고 있고요. 특히 공화당 쪽에서는 세금 증세에 대해서 연소득 50만 불 이상에 대해서만 청구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내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상승을 하죠. 사실 우리나라 상승은 미국 상승보다는 중국 상승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현재 1.2% 상승하고 점심시간이 들어갔는데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129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 중에서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의 주도자인 투신과 기금이 오늘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죠. 오후에 매수로 전환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에 전환이 된다면 시장은 종가로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관들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선물해서 5천 개를 순매수해주면서 그동안 누적 순매도를 다 풀어버리고 누적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개수는 벌써 2,650개로 됐습니다. 만기가 일주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누적 순매도를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는 추가적 상승이 다음 주에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12월 한 달은 상당한 상승을 예상케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모습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업종 모습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1,48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파는 게 전기전자 쪽에서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철강금속에서 1,120억, 그다음 화학업체에서 53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고 있죠.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900억, 그다음에 화학에서 380억을 받아주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이 290억 정도의 전기전자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금과 투신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순매수하는 것은 철강금속하고 기계업종에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적으로 삼성전자 2% 신고가 갱신하고 있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애플과의 최종 심의에서 배상금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 심리가 커졌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도로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는 1%에서 2%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인 화학주들이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역시 오늘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2%, 현대인포는 3.9%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중공 0.9% 상승하지만 기관들이 요 근래 들어오기 시작했던 종목들이라면 여전히 상승 초입국면 가능성을 좀 열어주시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망 그렇다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무난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인지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의 FOMC 그리고 EU 정상회의,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까지 토요일 예정돼 있는데 다음 주 전망과 전략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다음 주 FOMC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3차 양적완을 강화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12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핫 이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작
경제회의는 사실 경제공작회의는 벌써 결정이 났죠. 얼마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도 6대 경제정책에 대해서 미리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는 확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 정상회담에서는 그 금융 감독에 대한 부분, 통합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결과를 12일쯤에 나타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 말부터 주말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재정정벽을 합의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에서는 18일 전에 합의를 봐야 21일 날 상정해서 합의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다음 주말을 껴서 월화까지 이 일정이 빡빡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이제 시장은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방향성을 완벽하게 확인시킬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어쩌면 최저점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국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는 벌써 얘기가 된 걸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안 되더라도 만약에 내년 8월까지 연장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내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적어도 최악의 수순은 벗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정말 기대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여의도로 가볼게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도 좋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시장의 방향 어느 쪽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연말에서 연초까지 보시자면 그래도 시장이 지금 좋은 방향성 보여주고 있지만 우선 두 가지 변수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연말에 대규모 호재성 재료가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내년도 2013년도 경기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일단 랠리를 자극할 만한 어떤 호재성 재료나 지표 개선은 그렇게 많이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IMF나 다른 어떤 주요 경제 조사 기관들 자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글로벌 주요국에 대한 연간 성장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2년 대비 2013년에 대한 성장률의 하향이 더 크게 또 더 빠르게 나타나는 추세여서 좀 증시 방향성을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벤트들과 그 시장 영향 말씀드리자면 10일부터 10일 사이에 북한 미사일 발사 예정이 있는데요. 이 시장 영향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과 관련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좀 적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립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FOMC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자금 집행 기대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옵션 만기일에는 일단 연말은 배당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 매물은 적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중립적이고요. 재정절벽 관해서는 지금 미국 의회 폐회가 예정되어 있고 또 오바마 휴가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좀 부분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정절벽 합의는 내년 1월 또 2월 그 이후로 지연될 전망이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 중국 모멘텀은 소재 산업재 쪽으로는 색깔이 좀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조금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의 경기 방어 의지가 강화되면서 물론 경착륙은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단기간 내에 그렇게 소재 산업재에 큰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큼 경기 모멘텀이 강화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둔화된 부분, 또 고용도 좋지 않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중국 수출과 소비 모멘텀이 강하게 반등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수출과 소비보다는 어떤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물론 성장을 주도하겠지만 정부 정책이 원활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2013년 3월 양회 후 의미 있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멘텀 강화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을 보니까 수급 쪽을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에도 미국계 자금은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미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11월에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대선 이후 불거진 재정 절벽 우려 또 뭐 그리스 지원 관련해서 계속 뭐 딜레이 되면서 유럽 리스크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순매도 해야 했는데요. 뭐 특히 뭐 영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유럽계 자금의 유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마 주요 투자은행들이 이제 예년 대비 북소싱을 앞당겨 진행했고 또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 지속되면서 좀 차익 실현을 자극한 부분에서 그런 유출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계 자금은 10월에는 순매도했습니다. 한 1조 정도 순매도하였는데 바로 11월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한 500억 원 정도 유입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 지금 재정절벽 문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또 내년 3월까지는 늦어도 합의점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임을 오바마와 공화당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올해 안에 투자 심리를 급냉시킬 만한 돌발 악재 출현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 자금의 한 유럽계 자금이 30% 정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미 대규모 추가 유출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었고요. 또 한 외국인 투자 자금 한 40% 규모인 미국계 자금의 경우 올해 안에 극적 방향성 전환을 자극할 요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말 외국인 투자의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주요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 주만큼 그렇게 시장 상승에 대한 재료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요. 다시 정리드리자면 10일부터 22일 사이에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시장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미국 FOMC 회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13일 옵션 만기 앞두고 있어서 좀 중립적인 센스를 가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도 얘기를 우리 같이 했다시피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업종, 관심을 함께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어떤 업종에 주목하고 있나요? 일단 연말이기 때문에 어떤 그 대규모의 업종 변경이나 그런 포트폴리오 변경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까지 외국인들 매수세 강하게 나타났던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54포인트입니다. 장중에는 1960선대까지 올라갔다 왔고요. 장중 한 1% 정도 오르더니 코스닥이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480선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1%대로 추가로 밀리고 있습니다. 3일째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큰 폭의 예. 저희도 큰 한숨이 나오는 시장의 네. 분위기인데요. 저도 웃는 게 아니겠죠. 예. 네, 당연히.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점은 오늘의 코스닥의 큰 낙폭 자체는 정말 주도주는 몰락을 했구나. 그만큼 예. 어느 정도의
안에 포트폴리오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모멘텀, 그리고 중국 증시의 상승 자체가 지금 경기 민감주,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쪽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슈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완화됐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12월 말이 되어야지 결론이 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어느 정도 촉각이 곤두서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부담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960포인트를 밟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내려오는 이유가, 일단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겠죠. 그만큼 195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가 달려가더라도요, 우리가 한 템포 쉬는 단계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쇼크보링 전략으로 지금은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 1950포인트를 넘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윗꼬리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판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물량 자체가 기관에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온다는 걸,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밑에 거래량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의 힘보다는 지금 기관 장세에 의해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위축된 투자 심리 자체가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기관을 이길 수는 없죠. 그만큼 지금은 만약에 전에는 개인 그리고 외국인 다음에 기관 3명에서 치는 고수톱이었다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관과 그리고 개인이 치는 막고가 아닌가. 막고는 큰 대박이 나죠. 그만큼 큰 쪽박도 나고 오링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고요. 추가적인 편입을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순환매 장세를 지켜보시는 흐름이 필요하다. 그리고 촉을 곤두세우시고 장이 어떻게 흐름이 움직이는지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순환매 장세는 조금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또 정책 테마주라든지 인맥 관련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간지러운 손을 잠시만 한 번 더 반대쪽 손으로 막아주시는 이런 동작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릭보다는 지금은 차라리 운동을 하시거나 나가셔서 그런 모습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지금 박빙이죠. 그만큼 문재인 후보나 아니면 박근혜 후보가 지금 박빙입니다. 그만큼 어제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투자지 투기가 아니다는 것을 꼭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시장 상황 조심해야 할 때다. 앞서 이지선 연구원님과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 가려는 손, 근질근질한 손을 딱 잡을 수 있는 관심 종목 들고 오셨다고요? 일단 오늘은 비중 자체를 1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파라다이스가 2위였죠. 시총 2위였는데 지금 3위로 곤두박질 쳤고요. 그만큼 2만 원 넘게 거래되던 그 가격대가 지금 16,000원대까지 내려왔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만큼 지금은 순환매 장세, 그리고 이때까지 소외가 되었던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반도체, 그리고 CJ오쇼핑이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서울반도체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추가를 해주신다면? 일단 업황의 개선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LED 업황 자체가 지금 개선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개선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백일등이라든지 전구 같은 경우보다 LED 같은 경우에는 판매 단가 자체가 37% 정도 낮게
지금 출회가 되고 있죠. 그만큼 예.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비 전력 면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LED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소비 모멘텀을 좀 더 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에도 그만큼 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대부분 다 교체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LED 기업들을 한 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만큼 하방 자체에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길게 숨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에 상당히 용이한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 자체가 선방을 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그때는 안 좋았지만 지금 바닥 짚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를 지금은 매도 물량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예. 매수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던 부분 자체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 자체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서 들이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서 1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네. 네, 2개월이군요. 2개월 네. 정도 생각하시면서 23,000원에서 23,600원까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3만원입니다. 3만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부분을 손절가로 생각하시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서울 반도체였는데요. 한 2달 정도의 기간을 예정해 두시고 20% 비중으로 담으시면 됩니다. 매수 가격은 23,000원에서 23,600원 사이가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은 총 5종목이었네요. 인터파크 20%, 코텍, 그리고 골프존까지 마찬가지로 20% 비중으로 담으시고요. 멜파스가 30%, ENF 테크놀로지가 10% 비중입니다.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텍이 현재 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멜파스는 무려 20%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목표하신 가격 3만 원까지는 간당간당하게 오지는 않았는데 이쯤에서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골프존은 16% 수익입니다. 여전히 홀딩 의견 주셨고요. ENF 테크놀로지 5%, 6% 가까운 수익입니다. 여전히 보유 의견이고요. 인터파크는 한 8% 정도 손실이신데요. 지금 전량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좀 수정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AS를 꼼꼼하게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멜파스부터 좀 아쉬운데요. 아, 예, 수익이 인터버크부터 어마어마했어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럼 예, 괜찮습니다. 손해를 보던 종목이기 예. 때문에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본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왜 손절을 하냐면 지금 일단은 가격대 자체 7,000원이 지지되는 가운데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가장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수급이 먼저 우선인 분위기죠. 거기에 대해서 인터파크는 일단은 손절을 하고 제가 다음에 추후에 인터파크의 네. 바닥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서 다시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20%나 수익을 내는 종목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도 일단 뭐 시청자분들은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요. 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왜 일단 제가 일단 이익 실현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뭐 앞으로의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모멘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기관의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 상황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위에 한번 거래량면으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주봉상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를 지금은 메꾸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차트입니다.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고가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골프존 16%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 골프존은 아깝죠. 예. 아깝고요. 지금 어제하고 이틀 전에 상당히 네, 큰 폭의 하락세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를 줬던 게 얼마 되지 않았죠. 대신 IT 부품 같은 경우에 시세를 오래전부터 줬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에 대한 심리 자체를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존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급하게 온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하단에 62,000원 이 무너지게 되면 추세가 변경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실 건데요. 코텍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다시 또 11,750원 우리 매수가 근처까지 다가왔죠. 하지만 지금 EPS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적인 가치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을 봤을 때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오버히팅이 됐던 면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 강원랜드 GKL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코텍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코텍의 주요 매출처는요. 국내 기업이 아니고 해외 북미 시장을 진출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 자체가 60% 넘는 기업이에요. 네. 그만큼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그리고 뭐 지금 강원랜드 같이 국내에 어느 정도 여신을 두고 있는 기업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서울반도체까지 포함된 최종 포트폴리오는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에 담길 종목들은 코텍, 골프존, ENF 테크놀로지, 인터파크, 플러스 서울반도체까지입니다. 전략까지 정리해드리면요. 네, 코텍, 골프존,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서울반도체 20% 비중으로 2개월 정도 들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가격은 3만 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는 1956포인트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또 내리더라고요. 오늘 업종과 수급 특징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쪽은 1955포인트, 5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죠. 바로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에 지금 한 8거래일, 7거래일 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400억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코스피 쪽의 흐름은 상당히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도 좀 가파른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점심시간 이후 1시 이후에 좀 빠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전에 엔터주를 출발로 해서 모바일 게임주, 오늘 같은 경우는 IT 부품주들까지도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쪽의 당분간의 그러한 접근을 좀 자제를 하자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물론 좀 하락할 만큼 또 하락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또 잘할 수 있으신 분들은 종목들 중에서 IT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그다지 많이 늘지 않고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 당분간은 코스닥 쪽은 좀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코스피 쪽의 대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전기전자 쪽 역시 삼성전자가 현재 148만 7천원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이라든가 철강, 조선, 기계 다 대부분의 좀 대형주의 그런 시총의 상위주들 또 업종의 대표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 코스닥 쪽과도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 부분,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중국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 쪽으로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학이나 철강 업종의 좋은 흐름이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고 판단이 듭니다.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닥 종목 중소형주의 흐름에서 대형주의 흐름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국내적으로는 사실 북한 미사일 관련한 그러한 이슈도 있고
뭐 옵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FOMC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 절벽에 대한 합의 부분도 다음 주 후반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195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약간 현금 비중 확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전략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긍정적인 면들은 이미 시장이 좀 반영되면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다음 주에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인 뭐 북한의 미사일 관련이라든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든가 부정적인 동시 만기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조금 지금 단언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 자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약간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950에서의 현금 확대 부분을 좀 말씀드린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다음 주까지 그러한 상황에 좀 관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대형주 쪽에서 보유를 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가시는 거죠. 일전에 말씀드린 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린 대로 장기 평선을 이미 돌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평선이 다시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격 매수가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형주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21선과 이격이 좀 덜 벌어진, 좀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이러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최근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물론 신고가 형성을 다시 하고 가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접근을 하자면 LG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식으로 실제적인 매매 저희가 이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매매를 할 때 그런 실제 투자 부분은 약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망적인 부분과 실제 여러분들이 종목에서 매매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어떤 다음 주에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현금에 대한 비중 여전히 50%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약간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엔터주부터 해서 모바일 게임, 오늘 같은 경우 지금 IT 부품 쪽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좀 이러한 음봉들을 길게 맞는 그러한 모습들이 약간의 코스닥 쪽의 시장에 좋지 못한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대형주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중 관리만 하면서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모멘텀 이러한 쪽도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쪽은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철강 쪽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섹터 쪽에 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현금 확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IT 쪽에서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 SK하이닉스가 접근하기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접근하지 말자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IT 부품 쪽으로는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좀 짧은 트레이딩, 손이 빠르신 분들만 접근하는 게 안정적이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 U+ TV를 통해서도 이제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내리는 상황입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